당장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제주도의 한 가정집에서 한 남성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여성은 겁에 질린 채 남성의 분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성은 용기를 내어 남성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성, 진지하게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내 가정집에는 정막이 흐르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처해 있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중국인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뿌리가 있는 교포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제 아빠는 성공한 사업가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한국과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한국 계열의 투자사와 협력하고 한국 바이어들과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능통해지셨죠. 아빠는 한국과의 협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소주를 좋아하시고 막창을 좋아하십니다. 주변에는 중국인 지인보다 한국 지인들이 더 많을 정도로 아빠는 한국이 제2의 나라라는 생각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계셨던 분이셨죠.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빠는 저에게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깊이가 있고 섬세하며 선진국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칭찬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아빠가 출장을 갈 때마다 해외 협력업체와 영어로 소통하다 보니 영어의 중요성도 제가 어릴 적부터 언급하셨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한국과 중국의 혼혈이셨기 때문에 한국어는 저에게 더욱 친숙한 언어였습니다. 제가 8살이 되던 2010년 아빠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주도 자유국제도시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주도의 발전에 한국 돈으로 약 5억의 투자 비용을 제공하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아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제 교육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라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림을 차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죠. 그 결과 우리 가족은 제주도에 집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주한 후 아빠는 리조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셨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는 규모가 상당했고 리조트 사업에 투자한 회사들은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제주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도 제주도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 휴양지로 최적의 환경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 나이가 어린 저도 느꼈을 정도니까요. 제주도의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라는 도시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저희 가족은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제주도의 초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아빠는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이름으로 생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교포라서 어차피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빠와 저는 한국식 이름을 지었어요. 아빠는 딸이 짱꼴라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국에서 사귀는 친구들에게 아빠가 한국 교포라고 말하며 저 자신을 한국인으로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가며 제주도에서의 학창 시절을 한국인이나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처음 제주도로 이사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을 처음에 완벽하지 않은 제 한국어 실력에 반신반의했지만 친구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그들이 자주 하는 놀이를 함께하며
점점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중국에서 온 리우 펑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정리우라는 이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한국어 실력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전통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한국이 중국에 대한 역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로는 더욱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 교육의 내용들이 점점 제 삶에 스며들었고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역사관, 그리고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정리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 저는 이미 중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삶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입시를 준비하고 같이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한국의 화장품으로 한국식 메이크업을 공유하고 학업 스트레스까지 공유하다 보니 한국의 입시생들과 다름없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죠. 친구들이 저를 중국에서 온 리우 펑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저도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과 동일한 목표와 꿈을 공유하며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아빠와 엄마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중국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점점 한국적인 생활 방식에 더 익숙해졌고 부모님도 어느 순간 한국의 학생을 둔 한국 부모님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엄마는 제가 한국에서의 삶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셨지만 아빠는 가끔 제가 중국어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셨습니다. 가끔 아빠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중국어를 툭 던지시거나 중국의 소식을 이야기하며 중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지만 제 안에서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한 귀로 들어와서 다른 귀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을 보내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저는 중국인이라는 사실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삶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생활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즐겁게 살아가던 행복이 2017년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가족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빠와 함께 투자 진행을 하던 중국 계열 회사들이 모두 투자에서 빠지고 중국에 반한 감정이 돌기 시작했죠. 심지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까지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우리 가족은 잘 숨기고 살아오긴 했지만 집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빠는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며 우리 가족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제주도에 진행 중인 리조트 사업이 중국 정부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지고 사업은 장기간 중지될 거라고 했죠. 엄마는 아빠를 달래며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하시며 방법을 강구했어요. 아빠는 제게도 타격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하지만 저는 쉽사리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아빠는 제주도에 정착하기 위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시며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와 저는 제주도에 남아 생활을 이어가며 아빠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만 하시던 엄마는 음식점으로 일을 하러 나가시기 시작했고 저는 평소보다 더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며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아끼며 생활했어요. 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죠.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읽고 뉴스 영상을 찾아보면서 저는 사드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먼저 알게 된 것은 사드가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적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내외에서 요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이 방어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이고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으로서 북한의 난리부르스를 억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후 중국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이 자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시작한 것이었죠.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무역을 단절하고 투자를 취소하고 한국의 제품을 불매하고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퇴출하기 시작했죠. 이 제재의 영향이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인 타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으로 향하는 단체 관광을 금지했어요. 제가 거주하던 제주도의 관광지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죠. 관광객 유치로 생활이 가능하던 제주도의 분위기가 확 가라앉으면서 제주도엔 1차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한국 대기업들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파장은 중국 내 중소 매장들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대규모로 매장들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게다가 인터넷에서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언급하였는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웨이보 같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사드 배치를 강하게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에도 한국 불매운동이라는 슬로건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과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캠페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중국 전역에 걸쳐 확산되었고 한중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어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국민들은 사드 배치가 오히려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의 성주시 시민들은 건강 문제와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 시위를 벌였고 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이미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었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했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중 일부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며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한중 관계의 악화와 경제 제재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며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감자였고 긴장감이 감도는 한국과 중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나니 아빠가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서의 투자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중 관계의 악화로 인해 정치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한국과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며 자신감을 쌓아왔지만 사드 문제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거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빠의 사업 성공의 청사진이 그려졌기에 과감히 중국을 버리고 제주도에 자리를 잡고 오랜 생활을 했던 아빠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지 가늠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저와 엄마를 불러 모았어요. 아빠는 중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주도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고, 한국에 오래 남아있는 게 중국인으로서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우리가 더 이상 한국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이런 태도는 우리 가족에게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아빠는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미 정리우로서 한국에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였잖아요.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꿈꾸던 미래가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삶은 오랜 기억에 묻어둔 지 오래고 설령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온전한 제 인생을 살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제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빠의 말을 듣다가 울먹이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동안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혼란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아빠의 말과 제가 한국에서 이룬 모든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마주칠 때마다 아빠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며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셨고 점점 날선 목소리로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혼란스러워 하셨고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니 계속 일을 나가셨어요. 저는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고된 일자리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를 계속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에 스트레스만 가득 차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살아온 이 많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과 관계는 저의 정체성을 형성해왔고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에게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긴 고민 끝에 저는 아빠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가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저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 뿌리를 둔 한국인으로 동화되어 왔고 이곳에서의 꿈과 목표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빠에게는 제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을 테고 아빠가 바라보는 세상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시며 다시 저를 설득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쌓아온 저의 삶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아빠의 눈에서 처음으로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옆에서 우리 대화를 지켜보셨고 결국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한국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대신 아빠는 제가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강해져야 한다고 그리고 가끔은 중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대화 이후 저는 마음속에 큰 짐을 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아빠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죠.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기로 한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지만 저는 제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홀로 제주도에 남게 되었고 부모님은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제주도의 집을 정리하고 저는 원룸을 하나 잡고 생활하며 홀로 밥을 챙겨 먹고 학교를 가며 입시 준비를 하였고 마침내 서울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절 축하해 주셨고 아빠는 제주도의 집을 청산한 후 열심히 일을 하시며 가정의 경제 회복에 노력하셔서인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 방을 매입하셔서 제게 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서울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서울의 모 대학에 경제학과로 입학한 저는 아빠의 사업과 투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저에게 무척 흥미로운 분야였고 가끔씩 주고받는 아빠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으며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제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게 했고 때때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정적은 저를 우울하게 했지만 그 밖에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너무나도 친숙했기 때문에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대학에서 친구들과 공부하며 학점을 우수하게 받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 꿈과 목표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곳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도 하며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을 뵈러 중국에 갔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직장도 잡고 제 인생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아빠와 엄마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리우야, 내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지원해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와 그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아빠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이 좋다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면서도 제가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엄마도 말씀하셨습니다. 리우야,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니 엄마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워. 타지에 떨어져 있는 딸이 항상 보고 싶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나눈 대화는 저를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중국에 돌아가 이바지하라는 아빠의 설득, 그리고 타지에 있는 딸이 그립다는 엄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그렸던 제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제 꿈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아빠의 바람대로 중국으로 돌아가 제가 배운 것을 중국에 이바지해야 할까요? 솔직히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말에 따라 뿌리가 중국인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이 세상에 더 도움이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대다수가 중국인인 제가 싫어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동화되어 15년을 산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이 너무 좋고 이제 제 심신의 99.9%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을 접하고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들 중 중국 자본이 유입된 리조트를 검색해봤습니다.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리조트가 공사를 멈추고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땅입니다. 제주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의 상황에 저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